안녕하세요. 우리 원자력 안전 융합 전공 학생들, 이제 4학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번 3학년 수업에서 제가 저는 4학년 수업을, 융복합 4학년 수업을 맡을 게 없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한테 안녕 하면서 인사를 했던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제가 또, 융복합 전공 4학년 1학기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환경 모델링 및 예측이라고 이전에 열린 적이 없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델링과 예측에 필요한 기초통계를 중간고사 이전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뭔가 모델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통계기법인 다중회귀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별량 통계 분석 쪽으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졸업 논문 작성에, 학위 논문 작성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한다고 해도 이런 어떤 통계 기법을 한번 배워두는 것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일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상반기는 통계, 하반기는 모델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과목명을 가진 수업은 없어요. 제가 순수히 개발한 과목으로 환경 모델링 및 예측, 즉 환경에 있어서 우리는 무언가 이렇게 우리가 환경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조작하고 결과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환경이 보이는 거동에 관한 일련의 수식이라든지 규칙을 만드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렇게 다리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가상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측이라는 행위를 수행합니다. 저의 학위 논문의 전공 분야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수업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코로나 예고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많이 깝깝할 텐데, 사실 저는 대면 수업이, 얼굴을 맞대고 하는 수업이 가장 퀄리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 본부와 그리고 교육부의 압력, 교육부의 그 어떤 지침이 있었어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그래서 2주간 원격 강의를 하게 된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교재가 이 응용통계학이라고 있는데, 이건 제가 환경공학과에서 환경통계학 수업에 교재로 사용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환경공학과 학생들에게 좀 주변의 친구들한테 이런 책을 좀 구해달라고 하면 쉽게 구해줄 거고, 꼭 이 책을 구하지 않더라도 제가 원격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PPT 자료로서나 아니면은 이후에 제가 또 별도의 자료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꼭 책을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성적평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어요. 원포인트 레슨이 역시나 있고요. 5%에 해당합니다. 저의 원포인트 레슨의 스타일을 잘 아시죠? 그 주에 공부한 것을 제가 퀴즈 형식으로 내죠. 그리고 그 퀴즈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로 이어지는 식으로 원포인트 레슨을 운영하고는 합니다. 이번 수업에서도 원포인트 레슨을 그렇게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출석은 살짝 비중이 높아서 25%,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고려해서 잡은 건 아니지만 중간보다, 원래 통계라는 것이 중간까지 알게 되는 사실보다 중간고사까지 알게 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고사 이후에 학습하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중간고사는 20%, 기말고사는 40%로 비중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쉽게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 아시죠? 중간고사 20%는 20%대로 점수를 잘 가지고 가야 되고요. 기말고사는 40%씩이나 차지하는 이만큼 굉장히 부담이 되겠지만 기말고사도 땡실하게 준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원격 강의에 달려나가는 과제들이 있어요. 원래 원격 강의가 사실은 50분의 그 어떤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수업 시간을 지켜야 하는데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15분 지나면 사실상 집중도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육부가 25분으로 동영상을 제한을 했어요. 25분도 사실 좀 길어요. 길지만 여러 가지 영상들을 제가 소개하면서 첫 수업은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25분 수업으로 50분 수업이 다 대체가 되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나머지 25분에 해당하는 것을 여러분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채워 넣어야 되는 과제로 나갑니다. 이 원격 강의 2주차에 달려나가는 과제로 10%의 성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강의에 달려나가는 과제는 우리 4월에 얼굴 보고 수업할 때 제출하는 걸로 해요. 네, 그렇게 제가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일단 통계와 숫자에 관한 그런 어떤 기초적인 사항을 알아보는 서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통계학은 영어의 스테이트를 의미하는 라틴어인 스테이터스로부터 유래했습니다. 원래 이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국가에서 어떠한 물건들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그리고 이 나라에서 얼마만큼의 생산 인구가 출생을 하는지, 이런 어떤 국가의 상황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를 보다 잘 통치하기 위한 그런 상황을 알아보는 그러한 행위로부터 통계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나 경제 분야 등의 조사와 자료 요약을 위한 학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학의 원리와 방법이라고 한다면 내가 알고자 하는 자료는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석할 것인지, 모아진 자료를 어떻게 분석해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낼 것인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숫자들은 꽤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 과정에서 생기는 불확실성, 측정에서 생기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지, 이러한 방법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 통계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측면에서 통계가 굉장히 세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간단한 동영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1853년 흑해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연합국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으로 많은 병사들이 사망하는데요. 그런데 전투에서 사망한 군인보다 병원에서 사망한 군인 수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연합군 야전병원에서 근무하던 나이팅게일은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환자들의 입퇴원 기록, 사망자 수, 병원의 청결 상태까지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병원에서 사망하는 군인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기에 통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통계는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계는 언제부터, 왜 쓰이기 시작했을까요? 통계의 시작은 고대 중국과 로마의 인구조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인구조사 기록은 중국 한나라 한서 지리지에 남아 있습니다. 또 구약 성서의 민수기 1장 2절과 3절 내용을 보면 남자들의 군대 징집을 위해 인구조사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의미하는 센서스의 어원도
로마어 캔수스에서 유래했는데요. 이렇게 중국과 로마에서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바로 세금을 걷고 군대의 병사를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지중해를 지배하는 대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인구조사 덕분이었죠. 통계가 학문적으로 체계를 잡은 것은 17세기부터입니다. 당시 많은 식민지를 거느린 영국에는 식민지로부터 물자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전염병도 들어오게 됩니다. 때문에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자 런던시에서는 그 원인과 결과를 표로 만들어 조사했습니다. 상인이자 아마추어 수학자였던 존 그랜트는 런던시가 발표한 23년간의 사망표를 가지고 다른 나라와의 교역과 전염병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냈는데요. 존 그랜트는 런던과 몇몇 농촌의 출생 성비, 사망률과 출생률을 조사했고 방대한 기록에서 표본을 골라내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질병에 관해 매년 사망자와 발병 지역을 기록하고 연구한 것이 통계학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를 알아보기 쉽게 그래프로 만든 사람도 바로 간호사이자 통계학자인 나이팅게일입니다. 나이팅게일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병원의 위생 상태 때문에 질병으로 죽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800쪽이 넘는 보고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알리고자 그래프로 만듭니다. 나이팅게일은 1년을 12달로 나눠 원 모양의 그래프를 만들고 매달마다 사망한 군인들의 사망 원인과 사망자를 표시했습니다. 바깥쪽은 병원에서 전염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수, 즉 예방했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군인의 수입니다. 가운데는 전투 중 치명적인 부상으로 사망한 군인의 수입니다. 안쪽은 기타의 이유로 사망한 군인의 수입니다. 나이팅게일의 2년간 조사를 보면 1855년 1월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습니다. 나이팅게일의 노력으로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했고 1856년 3월에는 그 수가 크게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 덕분에 병원 치료에서 위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현대적인 환자 보호의 기초가 완성되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통계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준 사람입니다. 네, 통계로 세상을 치료했던 나이팅게일의 사례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학생들 중에서는 아마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로 이렇게 세상을 치료했던 나이팅게일이 아까 보였던 그런 방사형 그래프, 방사형 도표를 이렇게 작성함으로써 질병의 원인 이런 부분을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 도표의 이름을 장미도표라고 부릅니다. 나이팅게일이라는 간호사가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통계는 또한 변동하는 숫자에 대한 학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베니스의 상인의 작품에서는 이 샤일록이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이 이 주인공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사실 이 주인공은 자기 친구가 포샤라는 아가씨, 부잣집 아가씨였어요. 포샤라는 아가씨와 결혼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고 이 친구를 찾아오게 되는데 이 사업가는 마침 돈이 없었죠. 그래서 이 사업가가 샤일록에게 돈을 빌립니다. 근데 이 샤일록은 평소에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이 젊은 사업가가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어느 정도 시기와 질투의 그런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샤일록은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나으리의 가슴살 1파운드만 갚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한번 동영상으로 알아볼까요?
Well, Charlotte, shall we be beholden to you? Supply your present wants and take not a drop of interest for my monies, and you'll not hear me. This is kind I sport, if you repay me not on such a day, in such a place, such a sum or sums as are expressed in the condition, let the forfeit be nominated for an equal pound of your fair flesh to be cut off and taken in what part of your body pleaseth me. Content, Faith. I'll seal such a bond and say there is much kindness in the Jew. But is it true, Celerio? What all his ventures failed, what not one hit from Tripolis, from Mexico, from England? Not one, my lord. Besides, it Pound of flesh that I demand of him is dearly bought. 'Tis mine. 'Tis mine! Answer. Shall I have it? 자, 그래서 정확하게 1파운드를 도려내라라고 합니다. 사실, 이 주인공이 이 샤일록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빌려줬던 친구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빌린 돈으로 산 반지, 세상에 프로포즈 하는데 친구가 또 빚을 져가지고 받은 돈을 가지고 반지를 사서 프로포즈를 하죠. 프로포즈를 하고 프로포즈에 성공해서 결혼하기로 합니다. 근데 약혼녀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읽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법정에 짜잔하고 등장하게 돼요. 이러면서 1파운드만 도려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1파운드인지 어떤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저울은 어떻게 믿겠어?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한 숫자,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알지 못하는 미지의 대상,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통계학이란 수량적인 비교를 기초로 많은 사실을 관찰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목적의 결정을 하기 위한 다양한 목적과 경로로 획득한 수치적인 자료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유용성을 찾아내서 이를 수치로 표현을 하는 학문이 통계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날이 더운데 에어컨 살까 말까, 더 더워질까, 일기예보상에는 한 달 뒤에 무지무지하게 덥댔어. 그냥 한 달 뒤의 일은 또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이럴 때 우리는 확률과 예보의 신뢰성에 기대게 됩니다. 이 모든 확률적인 케이스, 확률적인 숫자와 그리고 실제 예측을 하는 그 모델링, 한 달 뒤에 기온을 예측하는 대기 모델링 등등등이 다 숫자를 가지고 무언가 분석해서 우리가 스마트한 결정을 내리게끔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계학입니다. 또 우리는 부분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전체를 추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사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실제 정확한 값을 짐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연 트와이스 멤버 중에
누가 가장 인기가 좋을까? 대한민국 트와이스의 팬들 중에 트와이스의 멤버별로 기호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어쨌든 존재하는 현상이죠. 그리고 참값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조사할 수는 없죠. 그래서 부분을 통해 전체를 추론하는 행위를 시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설문조사 하겠죠. 그죠? 학교 정문에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스티커판을 세워놓고 트와이스 팬들 다 모여주세요. 스티커 하나 붙여주시면 지우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트와이스 멤버에 따른 선호도 이렇게 투표한 결과를 보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트와이스 멤버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겠구나. 트와이스 멤버 중에 누가 가장 대한민국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전체를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부분을 통해서 추론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행위는 사실 확률적인 이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부터 전체의 성격을 짐작하는 행위를 우리는 추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추정을 반복해서 얻은 결과들을 활용해서 전체 특징을 특정하게 있는 전체의 특징을 가늠을 한다. 라고 할 경우에 이것은 예측이라고 부릅니다. 예측은 prediction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 예측의 예자가 미리 예자이기 때문에 미리 추측한다 라는 의미가 되고 있고 estimation은 추정입니다. 추론할 때 추자고요. 이렇게 알아본다, 정한다 할 때 정자죠. 그래서 미루어 짐작해서 알아본다 라는 뜻이 추정, estimation이 되겠습니다. 예측은 prediction이라고 해요. 추정과 예측은 비슷해 보이지만 엄밀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럼 왜 통계학을 공부해야 할까요? 방금 제가 에어컨 살까 말까 이런 어떤 예를 들었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그런 어떤 은연중에 여러분이 내리는 그 많은 수많은 결정들, 디시즌을 보다 스마트하게 하기 위해서 통계를 배워야 합니다. 제가 나중에 과제로도 내라고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쉽게 통계 결과인지도 모르고 접하게 되는 수치, 여러분의 결심에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분석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리빙을 위한 그런 통계 자료. 그렇지만 통계 자료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서 우리는 좀 더 똑똑하게 그 통계 자료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고 그것을 스마트 디시즌에 활용하기 위해서 통계를 공부해야 합니다. 스마트 디시즌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보기 좋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가, 그리고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데이터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리고 데이터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추출해내려면 무엇을 계산해야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변환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1주차 1교시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1주차 2교시에서는 통계학의 구체적인 종류와 조금 더 어떤 목적으로 통계가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